다녀왔습니다. 왔어? 오빠, 해외에서 택배 왔던데?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오, 나한테 택배 올 게 없는데? 해외에서? 이것은 그렇다면 실버 버튼! 드디어 유튜브에서 도착한 실버 버튼이겠죠? 10만 넘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실버 버튼을 한번 같이 개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Q&A까지 함께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실버 버튼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오, 뭐 일반 박스나 다를 거는 없지만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유튜브 측에서 친필은 아니고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극소수만 달성한 엄청난 기록입니다. 아, 좋네요. 자, 드디어 나도 실버 버튼을 받는 날이 오는구나. 이게 뭐라고 참 기분 좋네요. 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실버 버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했고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했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방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세워둘게요. 이쪽에다가. 근데 오늘은 촬영이고 뭐고 계속 보고 싶다. 좋습니다. 와이프한테 한번 보여주고 올게요. 자기야! 요거 봐봐! 와, 요거 봐봐. 대박. 이름까지 적혀있네? 우리 채널 이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가짜 거야. 아니야? 뭐가 가짜야? 뭐가? 은? 이게 은이겠어? 아니, 그거는 다른 버튼인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 아니야? 아, 뭐 바뀌었대. 아, 디자인이 바뀐 거야? 디자인이 바뀌었대. 아, 나 지금 그래서. 딸내미! 왜 들어왔어? 아?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나고? 응. 이거 마트 가면 안 팔아. 뭐또 가요? 응. 뭐또 타? 마트에서 살 거야? 응. 그래. 유튜브? 응. 이거 딸내미 이거 한번 만져볼래? 응. 그래. 만져봐봐. 아, 아! 부지러워. 아빠 촬영 끝나고 금방 나갈게. 나도 만져볼 거야. 응. 아, 부지러워. 응. 그래서 오늘은 저희 와이프 임그림 씨께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딸내미를 재워놓고 그러고 나서 저희 와이프가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아기를 재우고 지금 왔습니다. 재우다가 제가 잠들 뻔했습니다. 시청자님들 중에서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 와이프가 고른, 임그림 씨가 고른 댓글들을 토대로 Q&A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한번 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일단 주소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노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 목적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게 홍보가 아닙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정보만 의미를 갖고 계시고 아직까지는 가게 노출이나 전화번호 노출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주세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제가 돈에 관련된, 가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가격에 대한 노출은 절대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쪽 바닥에도 다 생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 혼자 잘 되자고
가격 같은 거를 노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라는 것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차가 입고가 돼서 진단을 해봐야 그 차량 그 차량의 작업범위라든지 소요시간 견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절대 견적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으로 딱 전화해서 제 차가 지금 이러이러한데 뭐가 문제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전화 문의라는 것은 자동차 정비에서는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정비소로 들어가신 다음에 진단을 먼저 받으시는 게 순서입니다. 자, 다음 질문 주세요. 세 번째인가요? 네. 길들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들이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길들이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옛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뭐 그랬었죠. 근데 요즘 차량들은 정말 정밀해져서 길들이기가 필요 없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 한 군데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그 다음에 대기업 자동차 제조회사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해봤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단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수제차를 만드는 곳에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스피라, 정말 초정밀한 가공 부품들도 오차가 있거든요. 오차 범위라는 게 있는데, 신차 길들이기 때는 모든 각각의 부품들이, 금속들이 제대로 된 자리를 잡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차 길들이기는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주세요. 이번 건 좀 길어요. 네. 차량 정비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수리비 눈탱이 맞기 쉬운데 가격 노출은 안 하시더라도 얼마 이상 부르는 곳은 피해라 라고 가이드는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이거는 두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죠. 가이드 자체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 범위를 알아야 뭐 가이드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번과 동일합니다. 다음 질문 주세요. 강제재생 후에 남은 애쉬는 어디로 배출되는 거예요? DPF에 남아있나요? 네, 맞습니다. 배출이 되지 않아요. DPF에 남아있는 겁니다. 필터 구조상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DPF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여과망입니다. 여과망. 일단 여과망 사이즈를 1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보다 큰 입자상 물질이 생성이 됐을 때는 이 10이라는 여과망을 뚫지 못하고 포집이 되게 됩니다. 걸려버리게 돼요. 필터링 되는 거죠. 근데 이 10보다 작게 나오는 입자상 물질들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머플러에 손을 넣고 이렇게 만졌을 때 아주 살짝은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묻어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댕이들이 DPF 내부에서 축적이 됐다가 차압이 발생이 높게 되거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거의 다 찼다던가 매뉴얼상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마지막 거는 시간입니다. 몇 시간 이상 주행을 했을 때도 재생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재생을 하고 나면 이 검댕이인 PM 물질들이 다 타고 회색, 갈색 그런 물질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 빼주는 과정을 DPF 클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클리닝에 사용하는 고압수는 물인가요? 아니면 약품 섞인 세척액인가요? 물입니다. 약품 사용은 가급적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모를 때는 약품을 시중에 나와 있는 DPF 케미컬을 많이 사용을 해봤었어요. 아예 거품식 그런 거 말고, 그건 진짜 옛날 초창기 때나 하다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를 알고 하지 않기 시작을 한 거고, 일반 케미컬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케미컬들이 아무리 잘 씻어낸다고 해도 완벽하게 씻어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낸 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을 담가둬서 불리는 데만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거를 하고 고압수를 사용할 때는 순수히 물만 사용을 해요. 그리고 고압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그 DPF 클리닝 하실 때 이 물의 양, 그 다음에 에어의 압력,
이 두 가지 조합이 정말 배합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하거나 세면은 DPF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적당히 DPF 클리닝을 하실 때 목적은 클리닝이잖아요. 신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완전히 깨질 것 같은 위험 부담을 안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 엔진 안쪽 카본은 어떻게 제거하나요? 이거는 그 엔진 흡기 매니폴드 드러내고서는 엔진 흡기 포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흡기 포트 클리닝 같은 경우는 노가다입니다. 연락에 닦아요 그냥. 연락에 닦습니다. 거품 세정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일이 보루를 집어넣어서 닦아내기도 하고 브러쉬 계열 같은 걸 집어넣어서 닦아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제 노하우입니다. 다음. 가솔린도 흡기 클리닝 해야 하나요? 가솔린이라고 하면은 흡기 클리닝이라는 게 일반 MPI 차들은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타입들은 필요합니다. GDI라고 하죠. 이 GDI 방식의 모든 차량들은 우리나라 차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차가 동일합니다. 흡기 밸브의 카본 누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 일부 수입 차종들에는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의 인젝터 하나, MPI 인젝터 하나, 더블 인젝션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직분사의 장점과 MPI의 장점을 두 가지를 다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많이 도입이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인데 지금 M3인가 M4였나 보면 워터 인젝션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 차량들도 직분사인데 워터 인젝션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트렁크 쪽 내부에 물을 놓는 곳이 있어요. 물을 집어넣으면은 흡기 매니폴드 쪽에다가 분사 시점이 됐을 때 물을 스프레이 형식으로 도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느 정도의 흡기 포트 카본 제거를 해주는 것도 있고 연소 효율도 높여줘요. 배기가스 저감에도 도움이 되고 물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물이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지만 적절한 배합의 물은 오히려 폭발력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뭔가요? 일단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용기도 많이 얻었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꼽자면 뭘 꼽을까? 월 200으로 그거 사지 말라고 중고차 내 댓글에 맞아, 그게 내가 좀 인상 깊었었지.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가장 뿌듯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중고차 월 200만원으로 사지 마라라는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거는 근데 한두 분이 그러지가 않았어요. 많이들 그랬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외제 중고차를 어떤 차를 사려고 했었는데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받았을 때 솔직히 가장 뿌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중고 수입차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도 이제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대한민국은 다 새 차라는 거야.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은 다 신차래. 그냥 막 다 삐까삐번쩍한 차들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이 자동차 문화라는 게 왜 꼭 신차여야만 하지? 왜 꼭 수입차여야만 하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저도 중고 수입차를 타고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만지작 제 장난감이란 말이에요. 운송수단도 되겠지만은 저의 그냥 삶의 일부고 장난감입니다.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서 다 수리하고 타고 다니니까.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수리하는 게 부담입니다. 요즘 자꾸 이제 뭐 애프터마켓 시장들 형성이 잘 돼 있어서 메인터넌스 하는데 그렇게 뭐 비용이 안 들어간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큰 고장이 문제인데 큰 고장이 났을 때 내가 이 차를 과감하게 그냥 던져버릴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차를 그냥 막 주구장창 타려고 수리하는 대로 막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 수입차 타지 말라고 하면서 왜 독일차 추천은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나마 진짜 수리비가 싼 게 독일차예요. 독일차 고장 잘 나는 거는 전 세계 모든 차종들이 고장은 다 잘 나는 거고, 댓글에서 많이 보이던 게 일본 브랜드들은 어떠냐, 일본 브랜드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잉그림 씨가 내용을 뽑아서 만들어 주셨고요. 가끔씩 이런 Q&A 같은 자리를 좀 만들어 볼 거고, 다음에는 악플 뽑아 읽기 그리고 뭐 선플 뽑아 읽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잉그림 씨가 올해 영상 편집을 도와주기로 하셨었는데 사실 여지까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들 때문에. 마지막으로 혹시 잉그림 씨 하고 싶은 말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자동차 생활을 할 때 궁금한 거, 그런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면 마무리 멘트도 괜찮습니다. 차 탄 지 한 달 됐는데. 차 탄 지 한 달 된 주부의 입장에서 무엇이 제일 궁금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에서 냄새가 나. 좋은 질문입니다. 차에서 냄새가 나는 거, 이맘때쯤 되면은 이게 제일 골칫덩일 거예요. 사실 겨울에서 봄이 되는 순간, 요즘 차량들은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겨울철에 에어컨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차종들도 있고, 하여튼 이 겨울철에서 봄, 여름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들이 에어컨 냄새가 정말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네. 어떤 냄새가 나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걸레를 쓰고 안 빨아가지고 나는 걸레 냄새, 행주 냄새. 일단 그 냄새가 나는 요인은 에어컨 필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에어컨 필터 문제도 있지만 에어컨 필터가 하는 역할은 일단 먼지, 오염물질들을 걸러내주는 필터입니다. 그 이후에 냄새가 나는 이유는 우리 가정에서 에어컨 켰을 때 냄새 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동차에는 에바포레이터라는 증발기가 있습니다. 그 증발기가 차가워짐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따뜻한 공기랑 만나서 수분이 생겨요. 그러면 이 수분이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게 되면은 그 물이 썩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건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뜯어내서 에바포레이터를 청소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일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바포레이터 청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바포레이터를 청소를 하시고 그러고도 냄새가 난다, 그거는 다시 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시공이 잘못됐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에바포레이터를 청소를 하셨으면 관리도 해주셔야 돼요. 관리는 자동차 차주님들의 본인 몫입니다. 운행을 하시다가 에어컨을 킨 상태로 어디 도착하기 전에 A, C 버튼, 냉매 버튼만 꺼줍니다. 그러면 송풍 바람만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로 자연적으로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도착하기 전에. 그러면 또 꿉꿉한 바람이 5분에서 10분 정도 나와요.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매번 하기도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시로 에바포레이터 청소를 해줘요. 이 케미컬 가격이 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걸 쓰려면 비싸기도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좀 글쎄요, 겨울철에는 거의 하지 않고 이제 봄에서 여름 들어갔을 때 이 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저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아니, 여기 안 적었던 댓글 중에 기억나는 게,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정도면 애시당초 차를 안 사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오빠 생각은 월 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차를 안 사는 게 맞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월 200에서 급여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중고 수입차 이런 게 아니라 눈을 좀 현실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국산 중고차 정도도 좀 어려울 수 있잖아. 유지 관리나 뭐 그런 거.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이라면 사실 그게 제일 방법입니다. 차는 소유하는 순간부터 돈덩어리예요. 돈덩어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벌더라도 차가 꼭 필요한 지역들이 있어. 그거는 도심권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이루어져 있지만은 지방들은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차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저렴한 국산 중고차를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근데 이 중고차 고르시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 중고차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하나씩 준비 중이니까 앞으로 많이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외쳤거든요. 근데 이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국산차, 저렴한 차, 고장 잘 안 나는 차 뭐 이런 것들 컨텐츠로 앞으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Q&A였고 이번 영상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실버 버튼이 온 기념 영상으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봤으니까 길더라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유용한 정보와 재밌는 영상과 실험 영상으로 뭐 엉뚱한 영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을 재밌게 잘 해야겠네. 아니야, 이거 괜찮아. 편집 잘하면 돼. 잘하잖아. 최대한 간에서 뽑아내야지. 웃기는 거. 아니 뭐 웃기는 걸 그렇게 뽑아낼 필요도 없어. 아니 이거 어차피 실버 버튼 기념 이런 거 많이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해야지. 많이 볼 수 있게 잘해야지. 기간을 넉넉하게 줘야 잘할 수 있어.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그렇죠? 카메라 아직 안 꺼졌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딨어? 내 실버 버튼 어딨어? 뭐라고 해야 돼? 오빠 해외에서 택배 왔던데? 어. 이렇게 하면 돼. 나 앵글에 잘 나오나 봐봐. 얼마나 나오는지. 그럼 됐지? 충분하지? 다녀왔습니다. 오빠 왔어? 그거 뭐야? 아 근데 이거 다시 두 번째. 어떡해. 오빠 해외에서 택배 왔던데? 오빠 해외에서 택배 왔던데?